네, 안녕하세요. 영어 영역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EBS 영어 강사 승익쌤입니다.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싱숭생숭한 날이 있죠. 네, 아마 오늘이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참 잠이 안 왔고요. 또 그럴 때는 시간을 좀 보낼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오늘 같은 날 혼자 있으면은 잠도 잘 안 오고요. 뭐 그럴 겁니다. 라이브 잘 오셨고 같이 한번 쓱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요. 시간도 보내고 또 유익한 이야기들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댓글도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이쪽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좀 편안하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또 수험생들은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요. 몸에 좀 긴장도 푸시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끝나고서 이제 뭐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잠도 좀 주무시고요. 잘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영어 이야기도 슬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또 이 방송을 또 봐주는 친구들이 또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 수능의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뭐 1등급 기준으로 1등급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작년 2024학년도 수능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하지만 또 많은 친구들에게는 이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이도는 개인의 준비도, 또 컨디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수능 영어가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어렵다라던가 너무 지나치게 쉽지 않게 기존 방식대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이 영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소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문학 소재를 수능 영어에서는 굉장히 균형 있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대비를 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EBS의 연계 교재들, 수능 특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공부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여기 이제 댓글에 그런 거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기출 문항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한 보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기출 문항, 그리고 EBS 연계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수능 특강이라던가, 그리고 또 우리 또 수능 완성, 이런 교재들을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이런 소재들을 내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소재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소재는 잘 대처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새로운 것들도 적응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견도 있네요. 구모 정도로 무난한 느낌이었는데 채점하니까 군데군데 틀렸다. 네, 댓글 여기 딱 있거든요. 정확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이라면은 이미 수능을 봤다면은 여러분들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 중요한 거는 나의 성적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나의 대응과 전략인 거잖아요. 뭐 평이했느니 뭐 쉬웠느니 어려웠느니 이런 것들은요 개인 따라 다르고요 또 분석 기간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그냥 여러분들 시험지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방금 댓글처럼 이게 뭔가 좀 풀만 했는데 결국에는 채점해보니까는 틀렸더라라고 하는 그 느낌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요, 좀 문항들도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지점들이 좀 어려웠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요, 평소에 부지런히 공부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이게 기출 문제가 됐건 기출 문제도 EBS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기출 문제도 열심히 푸셔야 되고요. EBS 연계 교재도 많이 열심히 푸셔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딱 구축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럼에도 좀
이 특별했던 소재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아직 수능을 보지 않은 고2 이학생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요. 아,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재들의 느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대응을 못하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23번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에 따른 노동 그리고 시간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더라. 쉽지 않죠. 지금 우리말로 딱 접근해봐도 이거 그렇게 무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24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표현하는 혁신으로서의 이 셀피, 우리 셀카 있잖아요. 영어로는 셀피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1번부터는 빈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만만치 않은데 문학이 언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관계를 다룬 내용이 있었고요. 33번은요. Attention Society라고 하는 좀 최신의 개념입니다. 주의사회라고 이제 우리말로 직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개인의 어떤 집중력 같은 것들이 소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좀 트렌디한 소재가 나와 있었고요. 35번 무관한 문장 운송의 발달과 스포츠 투어리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역시 약간 낯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38번은요. 특허 비밀에 대한 법적인 보호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슥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약간 새롭죠. 약간 트렌드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수능 영어의 소재로 등장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가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소재를 파악하고 나서도 사실 지금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문제를 풀었는데 선지가 지금 헷갈리는 게 꼭 2개가 남더라 라고 하는데요. 너무 바람직하다. 그렇게 2개를 남기는 건 실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실력이 있지만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를 남기기 위한 그런 전략 알아야 되고요.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바람직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이 EBS는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또 내년에 고3이 될 친구들, 수험생활 할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직접 연계는요, 정말 옛날에 EBS 교재에 있던 문제가 그대로, 그 지문이 그대로 가는 게 이제 직접 연계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간접 연계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던 지문이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수능 영어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왜 우리가 기출이라던가 수능 특강, 수능 와서 왜 공부해야 되냐면 소재라는 면에서 이게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공부했던 그 소재들이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은 이거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혹시나 뭐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또 수능을 볼 친구들은요, 문제 많이 풀어주시면은 됩니다. 댓글에 그런 거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단어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뜻을 많이 이렇게 좀 밑에 적어 놓은 것 같더라. 그럴 수 있죠. 이건 이제 지문 밑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이 밑에 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택지 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 2개 정도가 남아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요, 2개 정도가 딱 남았을 때 거기서 마지막 내가 논리를 따져가지고 한 개를 지워내고 정답을 찾는 그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수능 영어에서 변별력 상위 문항, 이거는 2가지 의미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3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가장 어려운 문항들에 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일단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다 맞춰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전략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1등급에 도전하는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 문항들에 주목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수능 영어는요, 지금 수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문항들도요,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번 주제, 24번 제목. 이게 과거에는
좀 쉬웠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친구들이 댓글에 선택지가 2개가 남는데 1개가 헷갈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거의 다 여길 거예요. 예, 주제나 제목도 2개 선택지 남았는데 그 중에서 뭘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또 정말 자세한 내용은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되잖아요. 거기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예비 고3인데 수능 총평 들으니까 막 떨린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떨리는 감정 그런 것들 떨쳐내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거든요. 딱 계획 세우고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해설 강의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계획한 걸 공부한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불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은 딱딱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 되니까요. 이 불안이란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앱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공부해야죠. 펜 딱 잡고 공부하시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변별력 상위 문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글의 순서, 그리고 문장 삽입.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수능 영어에서 탑3라고 부르는 가장 어려운 것들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지금도 댓글 보게 되면은 순서 문제들 여전히 어렵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난이도 같은 것들에서 뭐 평이하다, 쉽다 이런 말 절대 안 쓰는 게 대부분 수험생들에게는 여기 있는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이 ABC 순서 맞추는 거랑 문장 집어넣는 거 어려워요. 빈칸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저도 뭐 10년 넘게 강의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평이하고 쉽다고 해도 대다수 수험생들 그리고 앞으로 수능을 볼 친구들은요. 이 빈칸 순서 삽입을 내내 어려워합니다. 정말로. 이거는요. 이렇게 한번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해설 강의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해설 강의를 한두 편 정도만 제대로 보셔도요. 이 빈칸이라던가 순서라던가 삽입이라던가 이런 것들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운 다음에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혼자서 풀면 안 됩니다. 혼자서 풀면은 이게 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이미 수능 영어는 어려운 유형들이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 유형들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하거든요. 정확한 전략을 배우고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열심히 채팅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지금 잘 가고 있죠. 시간 벌써 어느덧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는 라이브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자, 변별력 상위 문항에 대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3등급 이하라면은 이거 말고요. 다른 것들 먼저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도 듣기에서 틀리는 바람에 등급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게 2점짜리가 등급을 갈라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얘네 빼고 다 맞춘 다음에 이 가장 어려운 유형들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요 문항들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들. 어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수능을 볼 친구들은 늘 이게 걱정되고 좀 긴장되는 유형이잖아요. 이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능 본 친구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어법 포인트가 딱 등장을 했죠. 어법은요,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능의 기출 어법 포인트가 한 10개도 안 됩니다. 한 10포인트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답이 될 수 있는, 이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었거든요. 정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더 적어요. 한 3개에서 많이 잡아줘야 5개 포인트, 거기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 5년치 정도만 기출 문제들, 어법 문제들을 싹 모아가지고요. 풀어보세요. 근데 혼자 하는 게 버겁다,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뭐 저의 강좌도 있고요. EBSI에도요. 그 수능 어법을 다룬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수능 개념 들으셔도요. 거기에서 어법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게 한 5년치 정도만 딱 이렇게 분석이 되면은 얘네가요. 지문을 딱 보는 순간 글씨가 좀 작지만 보는 순간 바로 나오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약간 좀 낯설다 이 포인트는. 예, 맞아요. 약간 좀 낯섭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해설 강의 보시겠지만
요게 이제 가정법 과거가 살짝 활용된 동사의 과거 형태인데요. 기출 분석을 한 친구들이라면은 이거 좀 낯설다 이런 생각 드는 게 맞고요. 2번 같은 게 이제 정답이었지 않습니까? nose를 딱 보는 순간 수일치거든요. 주어가 지금 단수인가 복수인가에 따라서 지금 주어가 단수니까 nose를 3인칭 단수기 때문에 nose를 썼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patient 복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nose가 아닌 거죠. 딱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거고요. 3번도 맨날 나오는 이제 분사 구문에서 frame 하면서 맞는 거였고요. 4번 대표적이죠. 5번 what 같은 경우에도 관계사 파트에서 맨날 나오던 것들이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기출 분석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딱 보는 순간 그런 것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32번 빈칸입니다. 빈칸은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어려워요. 빈칸은 31번부터 34번까지는 정말 심호흡 한번 하시고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빈칸은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 이제 오답 선지 같은 것들도 다 분석을 하거든요. 해보면은 고난도 빈칸 문항은요, 그냥 틀리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냐? 뭔가 굉장한 매력적인 오답이 있더라든가 함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속아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 분석을 해보면은 그냥 1, 2, 3, 4, 5번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냥 잘 몰라서 틀린 거예요. 빈칸은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해석이 돼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너무나도 어렵고 추상적인 그런 지문들은 지금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주제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Education, 교육이 어디에 좋으냐?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참 좋다라고 하면서 첫 한두 문장에서 주제가 그냥 나왔거든요. 우리가 뭔가 education, 교육을 받으면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깔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정말 해설 강의를 꼭 저랑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약간의 좀 함정 같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 보다 보면은 빈칸에 있는 문장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even imperfect position of it, 그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비판적 사고 같은 것들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는 게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imperfect가 뭔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좋은 건데 그거를 내가 불완전하게 소유하면은 뭔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불완전하다라는 게요, 나쁜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비판적 사고를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비판적 사고를 완전하지 못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약간의 저는 의도가 느껴지는 약간의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저랑 같이 또 EBS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수능이 끝난 고3도 수능 해설 강의를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원하는 성적을 시원하게 받으셨으면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뭔가 아쉽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같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빈칸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좀 알고 나서도 분명히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트렌드에 맞게 조금씩 더 준비를 같이 해 나가야만 합니다. 예비 수험생의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독해 잘하려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단어 어떤 걸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로 갑니다. 바로 지금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예비 수험생이라면은 저는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바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차례대로 EBS 연계 교재가 나올 거잖아요. 그 교재 사시면은 단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파트 보시면은 단어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부지런히 외우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조금 더 단어가 많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단어장 하나 사시면 되죠. 기출 단어장 어떤 걸 사셔도 괜찮아요. 기출 단어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게 있죠. 단어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뭐랄까요? 까먹는다. 단어를 내가 외워도 자꾸만 이거를 까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요, 심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많은 걸 기억하고 있죠. 근데 왜 기억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은요, 참 반복을 많이 했던 거라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가는 길, 머릿속에 저장돼 있죠. 왜요? 매일 반복하니까요. 또는 굉장히 내가 자극적으로 머리에 딱 각인된 것들, 여행을 갔어, 너무 좋았어, 그런 것들 딱 기억이 되어 있거나 친구랑 싸웠어, 그런 것들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과 자극이 키워드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 뇌는요, 단어를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해 볼게요. 영단어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반복한다? 공부 많이 하면 되죠. 독해 지문을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10개씩 반복해서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뭔가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좀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재밌네. 영어에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공부하셔야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 뭡니까? 우리 예비 수험생 있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요. 매일매일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기분 좋게 왜 내가 계획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나 대견합니까? 기분 좋게 독해지만 한 10개씩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EBS 쌤들이 같이 하잖아요. 같이 쭉 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39번 문장삽입 문제를 마지막으로 주요 문항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진짜 매년 너무 소리쳐서 외치고 싶어요.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비 수험생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수능 보게 됐을 때 한 3-4문제가 헷갈려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1, 2등급을 다투는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은 딱 한 4문제 정도가 헷갈리거든요. 그게 뻔하거든요.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것들이 거의 헷갈리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 알고 푸는 방법을 저랑 같이 그리고 EBS에 있는 많은 쌤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문장 삽입은요, 논리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해설 강의 당연히 보셔야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39번 주로 어렵거든요. 위에 근거가 없다는 특징이 있죠. 이거 쓱 한번 해석을 나중에 해보시게 되면은 대명사라던가 연결사라던가 그런 결정적 단서가 위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39번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4번 다음에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게다가라고 하면서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이 additionally 얘 때문에 4번에 들어가는 포인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게 4번도 답 같고 3번도 답 같고 2번도 답 같고 그래서 이제 틀리는 건데 그거는요. 해석과 내용만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야 돼요. 분명히 근거가 있겠죠. 아니 설마 출제하실 때 느낌적 느낌으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4번 앞에까지 내용이 한 단락 지어지면서 1단락 지어지면서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재활용이라던가 또는 중고로 이제 다시 한번 사용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밑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은 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테일을 놓치면은요, 아까 많은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해석은 대충 되는데 해석은 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찍은 답이 감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채점해 보면은 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시험을 본 친구들, 라이브 함께 해준 친구들 참 고맙고요. 고생 많으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라이브를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또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합니다. 영화야말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유형이 똑같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문장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휘 계속 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을 꼼꼼하게 좀 하는 연습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죠. 여기서 많이 막혀요. 이걸 하려면은 매일 그래도 한 지문 한 10개씩은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불안한 거 느낄 필요 없어요. 그냥 계획 세우고요. 매일매일 그냥 나는 정해진 시간에 10개씩 풀겠다. 채점하고 틀리면 복습하고 딱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불안이나 이런 감정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계획 세우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복습하고 그러고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같이 공부해야죠. EBSI의 쌤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문의 주제 파악하는 연습이 그다음 필요합니다. 결국 문장을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영어는 그런 게 있죠. 문장이 한 10개 모이면 하나의 지문이 되는데 그 지문을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문의 주제를 딱 특정 부분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연습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관, 통찰 이런 것들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 무슨 말이지? 주제가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만 하고요. 이거 계속 연습 많이 하시면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 지식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들에 대해서도요. 금방금방 파악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비고3 어법 고민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내고 싶대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수능 개념 강좌를 들으신다면은 어법을 제가 5년치를 다 푸는데도 강좌가 한 7, 8개밖에 없어요. 그건 한 7, 8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3시간씩 들으면은요, 3일이면 끝나요. 수능 어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순식간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부분을 단어도 외우시고요. 문장 해석도 하시고요. 기본기를 쌓는 상태에서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법 포인트는 알았는데요. 단어 몰라서 문장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절대로 어법에 접근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어법은 진짜 순식간에 잡으니까요. 딱 5년치를 저랑 같이 잡는다 또는 EBS 강좌를 통해서 잡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풀리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안 풀리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를 이제 하루 종일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영어에서는 2가지로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모의고사 한 3등급 이하다 그러면은요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휘라던가 문장 해석이라던가 전체적인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거기 때문에 양치기를 통해서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실력을 높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1등급 수준인데 요 문제 틀렸어. 그러면 반드시 분석하셔야 돼요. 3등급 이하는 많이 틀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20점 이상 까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막 틀린 것들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1, 2등급이라면 3개, 4개 틀리는 거잖아요. 그건 왜 틀렸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등급에 맞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거는요, 내년에도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또 수능을 앞두고 한 일주일 동안에 지난 수능들, 모의고사들 오답을 다 또 분석을 해보거든요. 명확합니다. 빈칸, 순서, 삽입, 31에서 34, 36, 7, 38, 9 이 유형들을 여러분들은 내내 어려워했고요. 이번 시험도 어려워했을 거고요.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워할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를 먼저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에 도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도전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4등급, 5등급인데 빈칸 문제만 계속 풀어요. 그거는 저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뭐 중1 친구들의 단어 공부법 뭐 이런 것들도 여쭤보시는데요.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수능 영어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쉽다라는 거는 다 1등급 기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한 90%의 학생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시험이 맞아요. 그럼 기본부터 차곡차곡 가야 됩니다. 단어 외우시고요. 문장 해석하시고요. 독해를 할 때는 항상 주제 파악하시고요. 그 연습은 항상 계속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과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수능을 보고도 여기에 와서 라이브를 함께 한다라는 그 생각과 태도는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셨든 못 보셨든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지금 고3도 아닌데, 고2 이하인데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 생각과 태도야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을 해내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남은 라이브도요. 정말 유익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또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